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게 뭐 미중전쟁이 뭐 매일 다뤄도 그냥 급물살을 매일 타네요. 매일 타서 오늘도 또 다뤄야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관계로 백모 세뇌탈출이 쉴 틈이 없습니다. 좀 한국만 좀 시끄럽고 바깥이 조용하면 저는 주로 바깥 뉴스를 한국과 연결해서 다루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안 해도 되는데 바깥이 여전히 시끄럽네요. 매일매일.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주 좀 악질적인 데가 있어요. 신문사에 제가 85년도, 6년도 근무했었는데 그때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야, 이 기자라는 직업이 아주 우스운 직업이야. 그러면서 이게 사고가 터지면 처음에 묻는 질문이 몇 명 죽었니? 그러니까 사람이 숨진다는 게 비극적인 일인데 뭐 이렇게 뉴스성 칼럼을 다룬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시끌벅적한 게 이게 그냥 천국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좀 시니컬한 농담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돌이켜 보면 미중 전쟁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미중 무역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시작했었을 때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아일보가 2018년 3월 달에 쓴 기사 내용을 보면 미중 64조 원 관세 전쟁 불붙다. 그 다음에 매경이 2018년 6월 달 약 1년 전에 쓴 기사 제목은 더 웃겨요. 이건 거의 뭐 중국 인민일보 매경지사급이에요. 눈에는 눈, 무역보복 확산, 미 관세 도발에 세계가 맞서다. 즉 미국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도발했다 이 소리예요. 도발범이야. 매경에 따르면 매일경제.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신문이라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관점들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경제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중국 인민일보 매경지사 아니야? 매경의 사주 장 회장께서는 아마 중국 인민일보의 무슨 뭐 높으면 부회장, 좀 낮으면은 장부장 정도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경은 그럼 좀 낫냐? 이게 다 대그룹사가 다 주주인 회사인데 한경도 웃겨요. 한경 이런 지금 제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보다 무역의 3배 충격. 이런 식이에요. 그게 불과 이제 올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일단 첫째, 그냥 미중 전쟁도 아니고 이제 많이 나아가도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역 전쟁이냐 이거죠. 무역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의 이름이고요.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기싸움. 뭐 전혀 다른 거를 이렇게 둘러싼 기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 세계, 자유, 인권 뭐 이런 걸 둘러싼 기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어떤 방향에서 그러니까 원칙 짓고 운영해야 하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냥 미중 싸움 뭐 이렇게만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최근에야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제 국내 기레기 언론들이 조금 뒷북을 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참 늦게도 안 해요, 늦게. 5월 20일 어저께 국회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경제 영향을 우려한다. 이게 부총리란 사람이 이제야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웃기고 이런 발언이 무슨 대단한 발언인 듯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웃기고 이게 국회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장하성 주중대사는 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 경제 망치는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론 이끌다가 이제 중국에 갔으니까 이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다 망칠 겁니다. 아니,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다 망칠 거예요. 이 사람 가는 데마다 뭐 망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은 무슨 재주인지 아마 삼성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들여서 고려대학교에 훌륭한 시설을 지은 아마 그런 건 잘하실 텐데 이 국가의 국운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가는 이번에 이제 경제 망친 데서도 드러나듯이 일 망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장하성이 뭐라 그랬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한다. 이것도 어저께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무역 전쟁, 경제 불확실성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김일성 영생교라는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생사지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 맞는 겁니까? 왜냐? 우리가 김일성 영생교라는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맞서고 있다면 그 사교 체제의 뒷배인 중국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중국의 무력화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얘기 안 하고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 한가한 얘기합니다. 한가한 얘기해요. 자, 상황이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재인 586 권력 집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홍남기나 뭐 장하성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포스트들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게 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언론 똑같죠. 그 하게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재미없는 백모 세뇌 탈출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거겠죠. 예, 이 화웨이 빠는 거 보세요. 이 언론이 화웨이 빠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하기야 우리나라의 지금 그 통신 장비의 대부분을 화웨이 걸 많이 써요. 그 LG니 KT니 SKT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한번 나서서 KT, SKT, LG에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라는 그런 시위나 움직임을 좀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썼으면 걷어내라. 일설에 의하면 화웨이 통신 장비의 최대 매출, 그러니까 수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살벌한 얘기죠. 왜냐?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PLA, People's Liberation Army. 6.25 때 참전했던 저쪽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핵심적 전선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도 이 기사 날짜들 보세요. 한경은 2019년 3월 거침없는 화웨이 연매출액 구글 6박 1000억 불 클럽 가입. 조선일보는 어떻게 썼어요? 화웨이 미 견제에도 지난해 매출 1000억 달러 훌쩍. 아니 화웨이가 잘 달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지금 그 이미 지금 화웨이 저기 오나 집안에 그 여자가 미국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심상치 않을 것 같다. 그럼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화웨이 승승장구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제목만 보고 있으면 미국은 나쁜 놈이고 화웨이는 그런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한경 보세요. 한경. 대기업이 출자했다는 한경. 아니 삼성, 현대, SKT. 거기다 한경 주주죠. 한경 좀 손 좀 보세요. 이게 인민해방군 관보 아니에요? 제목이 이거 아니에요. 화웨이 고맙다 트럼프. 1분기 매출 39% 증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기업이 출자해서 아니 삼성은 뭐 넉빠진 집단이요? 호구요? 삼성이 호구냐고. SKT가 호구인가? LG, 구씨, 허씨, GS 여기 다 호구예요? 여기 다 저기 한경의 핵심 주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논조가 이렇게 나와 제목이? 혹시 삼성이 중국 공산당 하청기업이에요? 현대가 중국 공산당 하청기업인가? 중국 인민해방군 하청기업이에요? LG가 중국 인민해방군 하청기업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관리하는 언론이 이 모양이냐고. 차라리 언론사 문을 닫으세요. 같이 싸잡아서 욕먹지 말고. 다음부터 한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거는 삼성 비서실이나 기획실 얘기구나.
현대 얘기구나. 현대의 관점이겠구나. LG의 관점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똑바로 들으세요. 한경에 갖고 있는 주식 패댕이 치세요. 한경에 갖고 계신 삼성의 주식 패댕이 치시라고. 길 가는 개한테 주든지 여기 와 있는 조선족 동포한테 주세요. 아니면 중국 인민해방군에 상납하든지 그 주식을 직접 갖고 운영하시라고. 이렇게. 그게 낫잖아. 왜 삼성이 갖고 운영하냐고. 이재용 회장 당신이 호구인가? 그 정도 당했으면 몰라. 앞으로 삼성은 그 그룹명을 삼성이 아니라 삼성 개호구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는 짓이 정말 똥멍청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질러놓고 기사 실리는 건 인민해방군 화웨이 빨아주는 기사 짓고. 우리나라 이 제도권 상류층이 이렇게 썩었어요. 정신머리가. 그냥 아는 거는 기업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만 알지 이게 어떤 문맥에서 세계적으로 혹은 문명 차원에서 엮여 있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큰 기업을 왜 하냐고. 그냥 구멍가게 하지. 이재용 회장 큰 기업 뭐하러 해? 그러면 그렇게 개오고 잡히면서 개고생할 바에야. 그냥 영화관이나 아니면 나같이 만약에 좀 노는 기질이 있으면은 삼성 강남 템포로 쭉박 언니들 쭉 많은 그런 룸살롱 그 체인점을 하고 말지. 빨간색 페라리 마음대로 몰고 다니고 뭐하러 그렇게 책임이 무거운 걸 하시냐고.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런 점에 있어서 찬물 확 뒤집어 쓰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조양호 회장 이런 사람 죽어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렇게 컨트롤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건 상개호구란 소리예요. 상개호구. 돈만 알고 돈 버는 법만 알고 자기 기업만 하는 상개호구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일이 반복되면 그런 개호구로 대접을 해드릴게. 차라리. 자,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다 맞물린 고리가 된 거예요. 이제. 따라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데는 그게 국회의원이 됐건 대기업의 오나 측의 운영자가 됐건 혹은 그 오나 측 운영자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전문 경영인이 됐건 혹은 언론인이 됐건 이 전체 판을 모르면요. 인류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공적. 지금 싸움판이 그렇게 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싸움판이니까 미국 지금 전쟁 얼마나 가속하는지 보시라고요. 구글이 화웨이한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공급을 안 하겠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화웨이는 앞으로 안드로이드 뉴 버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안드로이드 지금 버전으로도 잘 돌아가잖아요. 천만에요. 기술이 그냥 지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드릴까요? 브라우저에 안드로이드 뉴 버전이 이런 거가 브라우저 이런 거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글은. 거기 깔린 크롬 브라우저에. 그러면 우리가 PC에 까는 크롬 브라우저에는 추가돼서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구글 같은 플러그인이고 다른 또 데서는 애드온이라고 불러요. 애드온을 꼽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크롬에서는 애드온을 못 꼽는다고요. 크롬을 바꾸면 안드로이드가 바뀌고 안드로이드가 바꾸면 크롬 바뀌고 이렇게 클로스 링크 돼 있을 거예요. 구글이. 왜냐하면 구글의 목적은 맨 마지막 지금 비전은 그 구글 지금 CEO도 그렇지만 OS를 포함하는 브라우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클로스 링크 돼 있을 거라고요. 지금 구글 크롬에 안 꼽혀요. 그 꼽히는 유일한 모바일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입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앞으로 구글이 내야겠다. 그럼 안드로이드도 그 기능에 맞춰서 뭔가를 바꿀 거고 크롬도 뭔가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그런 게 많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에서 OS 금지에 꽝 되는 거예요. 화웨이. 구닥다리 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뿐만인가? 안드로이드 OS가 중지되면 플레이스토어도 중단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앱을 못 받아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인텔과 브로드컴은 화웨이의 칩 공급을 중단한다잖아요. 이게 살벌한 얘기입니다. 뭐 암시장에서 사다 쓰면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칩에선. 기술 지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유령회사 내세워서 칩 사다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무슨 비닐봉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가지고 쓰면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칩은. 굉장히 깊은 기술 지원이 들어와요. 그 칩 파는 데서 대량으로 팔면은 특히. 그러면 우리는 브로드콤 같은 칩은 그게 뭐지 하는데 브로드콤은요. 인텔은 잘 아시잖아요. 인텔은 CPU의 1등 아니에요. 브로드콤은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CPU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트북과 같은 성능의 CPU, PC와 같은 성능의 CPU는 아닌데 저전력에 약간 늦게 계산이 돌아가는 CPU에 무슨 통신 기능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복잡한 기능이 줄줄이 붙은 거. 그런 건 브로드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아주 세계적인 칩 회사예요. 그런 거 중단한다? 장비 만들지 말란 소리예요. 장비 만들지 말란 소리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야 삼성 메모리 칩만 어떻게 사서 대충 안 돼?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메모리 칩이라는 건 CPU가 작동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CPU랑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거. 메모리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 문 닫아 걸란 소리예요, 저거. 지금 바로 지금 며칠 사이에 저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발표된 거 아니에요, 저거. 저기 공식 발표는 아니고 로이터가 보도한 거죠. 로이터 특종이죠. 인텔, 브로드콤 칩 공급 중단할 것 같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공급 중단할 것 같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상무성이 화웨이와 계열사 68개를 리스트에 올렸거든. 문제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딱 몸을 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어저께도 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구도를 딱 짰냐면 그 구도를 굳히는 데 성공한 거예요. 친중은 매국 범털이고 반중은 자유애국 민초다. 이 구도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변호한다든지 중국 기업을 변호하면 너 친중파 범털이냐? 너 친중파 범털 꼬붕이냐? 너 친중파 범털들 월스트리트 범털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놈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낙인이. 무섭다고요. 저렇게 구도 딱 잡히면요. 미국 사회에서 저런 구도 한번 잡히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민주당 중도파까지 몽땅 미중전쟁에 적극 참전하는 그러한 구도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구글, 인텔, 브로드콤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왜냐? 저놈의 실리콘밸리라는 데가요. 전부 민주당 밭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 가시면은 남녀 화장실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그 실리콘밸리 무슨 쿠퍼티노, 구글이 쿠퍼티노에 있죠.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라 그러면은 한 대여섯 개의 도시, 조그만 도시들의 연합체죠. 뭐 팔로알토, 쿠퍼티노, 뭐 또 그다음에 레드옥스 뭐 이런 몇 가지 그다음 샌드힐스 뭐 이런 그 조그만 그 산호세 뭐 이런 작은 도시들이 그 만을 따라서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그 일대 전체를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은 아마 제가 기억하고 쿠퍼티노에 있는데 이런 데 가시면요. 진짜 남녀 화장실 구별 없어요. 전부 유니섹스 화장실이에요. 식당 딱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은 큰 방에 남자가 쓰는 큰 방이 있고 큰 방에 이쪽에 소변기 붙어 있고 저쪽에 대변기 있는 그 칸막이들이 쭉 있는 또 여자 화장실 가면 앞에 무슨 이렇게 화장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면 성추행범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짐작컨대 뭐 이렇게 핸드백 늘어놓고 손도 씻고 이런 게 남자 공간보다 넓을 거라고요.